3월 186페이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두 글자 뭡니까? 답 두 글자 뭐야? 아이씨 볼 게 뭐 있어? 야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뭔데? 세포잖아. 그래 세포. 세포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세포라고 하는 것은 생명 시스템에서 기본 단위로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는 누가 처음에 발견을 했느냐? 코르크마게라는 게 있어. 코르크마게. 너네 와인 병따기 알고 있나요? 코르크마게? 뭔지는 알아요?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얘를 아주 얇게 썰었어. 얇게 썰어가지고 단면을 관찰을 해보니까 물론 이 사람은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현미경을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너네 얼마 전에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초등학생이야. 박스하고 렌즈를 이용해가지고 나무젓가락 그걸 이용해서 천체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보이는 쪼추가 있었거든. 대단하더라. 조절이 다 됩니다. 뭐 미동나서 조절 이런 거 다 조절할 수 있어. 그런 천체망원경을 만들더라. 아무튼 옛날에는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현미경 가지고 관찰을 해봤단 말이야. 세포를. 그랬더니까 이렇게 관찰이 막 됐었어. 이렇게 관찰이 막 됐었어.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속에 세포 내부에 있는 핵이라든가 뭐 마이토콘드리아라든가 뭐 소포체나 이런 것들은 관찰이 안 돼요. 그냥 식물 세포니까 세포벽만 관찰이 됐단 말이야. 이 세포벽이 최초로 관찰한 건 세포벽을 관찰한 거지 세포를 관찰한 건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이 세포벽이 굉장히 작은 방으로 막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더 룸이란 뜻으로 얘를 셀이라고 하자라고 명령을 처음에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세포의 발견자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세포를 발견한 게 아니라 세포벽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야. 하지만 셀이라고 세포를 영어로 이렇게 명명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명령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적을 기르고 있어서 로버트 훅의 세포 발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기본 단위체가 세포라는 거. 그다음에 세포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직이라고 불러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막 세포들이 막 모이면 안 돼. 동일한 기능의 세포들이 모여요. 같은 기능한 세포들이 모여요. 동일 기능 세포의 모임. 이걸 조직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세포 중에 입 안쪽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살깔 있어.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피부 타거나 여름에 좀 탔어. 그러면 하얀 껍질 일어나는 거 있지. 그렇지? 그 때가 아니야 그거. 알겠지? 여러분들 목욕 다 하고 나서 문지르면 하얀색 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 때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상피세포예요. 상피세포. 이런 상피세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세포니까 하나겠지. 근데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또 근육세포도 있어요. 근육세포. 일반적으로 이제 핵이 좀 여러 개가 있어. 근육세포는.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있는 상피세포와 근육세포가 두 개가 모여있다. 이러한 덩어리가 두 종류의 덩어리가 모여있으면 조직이라고 안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상피세포들만 모여야지 조직이라는 거야. 상피 조직이라고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근육세포들만 모이면은 우리가 그걸 근육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상피세포와 상피조직과 근육세포, 근육조직이 같이 함께 모여있으면 조직이라고 안 해요. 동일 기능의 세포들의 모임만이 우리가 뭐라 한다? 조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왜 세포 중에 이런 세포 본 적 있잖아. 아, 중학교 때. 이거 무슨 세포니 이거? 뉴런. 그래 뉴런 신경세포지. 그치? 얘도 세포 한 개란 말이야. 세포 한 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길쭉하게. 근데 얘네들이 같이 모여있어요. 얘네들끼리 모여있어야지 우리가 조직이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신경조직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기관이 되는 조직이 모이면 기관.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위라고 하는 기관이 이렇게 있다 치자. 위라고 하는 기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동물에 대한 예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 예시. 그러면 위에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근육세포, 근육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위도 꾸물럭꾸물럭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위 내벽도 보호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위산으로부터. 상피조직이 또는 상피세포가 같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밥 많이 안 먹으면은 막 밥 굶고 그러면 속이 쓰리고 아프잖아.
바로 그 뭐냐면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야. 거기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신경 조직 같은 것들도 모이고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의 기관을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생명체들은 그 다음에 바로 개체로 가는데 여기서 동물 같은 경우는 사람과 같은 동물들은 여기에서 기관 다음에 기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동물은 기관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얘기. 개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했지. 시스템.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 보완 작용을 해야 돼요. 서로가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개라고 한다 했어. 그러니까 기관이란 여기는 위라는 기관이 있지. 그 다음에 소장도 있잖아. 소장도 마찬가지로 꾸물럭꾸물럭 움직여야 돼. 그러면 근육 조직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육 세포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장도 내벽이 보호돼도 또 외벽도 보호돼야 된단 말이야. 상피 조직 또는 상피 세포가 있다는 얘기고. 또 배가 아플 때 있잖아. 배 아프면 어떻게 돼? 꾸물럭꾸물럭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 느낌도 마찬가지로 신경세포가 있고 또 신경조직이 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모여서 기관, 소장이라는 작은 창자라고 하는 기관이 있으면은 이런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화기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계를 배웠잖아 예전에. 소화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관계가 또 호흡기관계, 소화기관계 또는 신경기관계 여러 가지 기관계들이 모이면은 짠짜잔 하고 개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동물이고 식물은 다릅니다. 식물은 세포 다음에 조직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식물은 조직계라고 하는 게 들어가. 요거 하나 외워놓으면 돼요. 식물은 조직계. 좀 이따가 그릴 거야. 바로 그릴까 그냥. 잎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세부적으로 거꾸로 가볼게. 잎은 기관이야. 잎. 그 다음에 줄기, 뿌리, 꽃 다 각각이 다 기관입니다. 식물에서 꽃은 생식기관이에요. 잎은 영양분을 만들지, 그렇지?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얘를 얇게 측면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관찰하면 현미경 확대하잖아. 실제로 봤어. 아주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 잎이 자르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러한 구조물이 작은 구조물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조직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기공 그리고 공변세포 이런 식으로 딱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표피조직계가 됩니다. 표피조직계. 여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울타리 조직이라 불려요. 나중에 다시 배워요. 그 다음에 어떤 생명체에서 생명과학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듬성듬성 스펀지처럼 이렇게 있는 구조물들을 우리가 해면 조직이라고 불러요. 해면이란 말은 듬성듬성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약간 말캉말캉한 그런 생명체가 있어. 근데 걔가 약간 만지면 스펀지처럼 느껴져. 전부 다 그걸 우리가 해면 동물이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듬성듬성한 조직을 해면 조직이라 부르고요. 여기도 표피 조직계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조직계들이 모이기 전에 당연히 표피 조직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당연히 표피 세포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 또는 줄기라고 하는 또 기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뿌리라는 기관, 얘네들을 꽃이라는 기관 다 합쳐져가지고 식물이라는 개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특이한 건 요거밖에 없지, 그렇지? 식물은 조직계. 그 전에 세조기계,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식물은 조직계, 동물은 기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조식이 뭐냐? 아침밥을 조식이라고 부르죠. 조식이 아침밥이 기똥차입니다. 그래서 조직계와 기관계 이렇게 알아두면 돼. 조식, 기동. 처음에는 내가 그랬거든. 조식, 기동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얘기했거든. 가만히 보면 조식이 뭐야? 아침밥이잖아. 아침밥이 기똥차요. 이렇게 해서 기관계, 즉 계라는 것은 이렇게 식물만 조직 다음에 조직계 있고 그 다음에 기관계체라고. 동물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렇게 간단하는 거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거 안 하고요. 이제 세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세포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용어적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워해. 근데
그 용어도 자꾸 익숙하게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1 통합과학을 지금까지 한 배워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어려운 게 왜 어려워? 내용적인 부분이 어려운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용어적인 부분이 많이 어렵지. 그렇지? 중학교 때 못 들어봤던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렇잖아. 듣도 보도 못한 뭐 뉴클레어 타이드니 아데니 타이민 사이토진 코아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빅뱅이야 뭐 큰 폭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만 그 외에 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이런 것들 중학교 때 듣도 보던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려한다고. 세포도 마찬가지야. 그 용어들에 대해서 다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려볼게요 한번. 내가 그린 이 그림 그리면 동물 세포에 세포막을 그린 겁니다. 세포막. 이 안쪽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핵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핵. 이렇게 그리면 이게 틀린 그림이야. 이거는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 핵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얘를 입체적으로 먼저 그려보잖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미경이 있어요.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그란 공같이 생겼어. 이런 구멍이 막 뚫려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은 얘를 얇게 썰어,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또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은 얘가 두 개의 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이 두 개야. 이중으로 세포막 같은 게 두 개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구멍 뚫어 놓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이해는 되죠? 그렇지? 요게 핵의 구조입니다. 요게 핵의 구조예요. 아씨 너무 많이 그렸다. 좀만 그릴까? 아씨 됐다. 여기 핵 명칭 노란색으로 갈게요. 오늘은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러니까 핵 저번 시간에 했던 거. DNA가 있죠. DNA가 사실은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그냥 그려놓을게. 일단 이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외에 여기에 RNA도 있고요. 그 외에 단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는 물질도 만들어지는 그런 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까만색 알갱이 들어봤죠.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게 언제였어? 세포 분열 주기에서. 간기 때 핵막과 인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있잖아. 이런 물질들이 핵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핵 밖으로 여기는 RNA가 빠져나와야 된다. 얘기 들어봤지 저번 시간에. 이거부터 내가 수업을 했었잖아. 그치? 이때 요 핵에 있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 구멍을 핵공이라고 불러요. 핵공. 핵에 있는 구멍. 이렇게 불러요.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세포 속에 뭐 있냐? 그거부터 한번 해보자. 익숙한 거부터 한번 해보자. 세포질. 그게 뭐냐면 핵 이외의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세포질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다. 됐지? 그러니까 요거는 쉽잖아. 알고 있잖아. 익숙하잖아. 얘는 세포막. 그럼 이따가 세포막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해를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렀지.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죠. 발음으로, 영어식 발음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이름 부릅니다. 마이토콘드리아. 얘도 막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중막, 안쪽 막은 주름이 막 져 있고요. 바깥쪽 막은 밋밋하게 생겼습니다. 이 마이토콘드리아 얘가 실제로 원래 세균이었대. 바깥에 사는. 근데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얘도 지가 생명체처럼 복제를 하거든. 하면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러면 DNA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 맞아. DNA 있어 이 안에도. 근데 이 핵에 있는 DNA하고 다릅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맞겠구나. 독립된 세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로 알고 있던 거. 마이토콘드리아. 독일 거 따라가면 마이토콘드리아. 왜 이렇게 아쉬워하노? 외워놓고 다시 다 외워. 내가 더 미쳐요. 그러지 마. 내가 더 미쳐. 이제 여러분들은 마이토콘드리아를 하지.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은 미토콘드리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간뇌 있지? 간뇌. 네. 간뇌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떻게 배우면 사인회로 배워야 돼. 고3 애들은 간뇌로 가르치고 고2 애들은 사인회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연수 들어봤지? 연수. 뇌의 구조기는 연수. 연수가 숨골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3 애들은 연수로 가르치고요.
2학년에서 20골로 가르치고요. 미쳐버려요. 그런 게 한 열 몇 개, 거의 20개가 돼. 너네 티록신 들어봤냐? 티록신? 네. 호르몬 티록신? 타이록신하면 이름이 바뀌었어요. 타이록신. 그 익숙한 타입. 내가 미쳐버려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자꾸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그렇게 다시 되잖아. 원수 이름도 다 봐. 너네 리보솜 있잖아. 리보스 있지. 라이보스 들어봤지? 라이보스가 원래 그 전에 리보스라 이름 불렀어. 디옥시 라이보스로 하는데 디옥시 리보스예요. 예전에는. 고3 애들은 그렇게 가르치고요. 고2 애들은 다르게 가르쳐야 되고요. 환장합니다. 이게 꽤 돼요. 생명과학만 이러냐고. 왜? 생명과학만. 물리하고 화학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아무튼 마이토콘드리아 익숙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자꾸 얘는 쉽잖아. 핵에 있는 구멍이 핵공. 얘는 미토콘드리아 아니라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됐어요. 또 아는 세포 소기가 뭐 있어요? 알아? 들어봤어? 중학교 중학교 못 들어봤잖아. 중학교도 못 들어봤잖아. 그래, 그걸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핵공이 있지. 핵공에 인접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주름진 구조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구조물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종류야. 어떤 애들은 까만색 알갱이가 이렇게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붙어있는 이러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붙어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 원래는. 얘가 뭐냐면 명칭이 전부 다 소포체라고 합니다. 소포체. 자꾸 익숙하게 발음하세요. 소포체. 자꾸 익숙하게 발음하세요. 명칭은 외워야 되잖아. 어쩔 수 없잖아. 마찬가지지 뭐. 내 이름이 왜 김주철이야? 그렇게 지었으니까 김철이지. 여러분도 그렇게 김철을 부르잖아. 똑같아요. 외워야 돼요. 소포체. 그 다음에 하나를 또 그릴게요. 세포 막 가기 전에 여기에 보면 또 이런 납작한 주머니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실제로 사람 이름을 딴 거야. 그 사람의 이름. 주철 바디 따겠으면 좋았을 텐데. 전 세계 사람이 내가 발견했으면 주철체라 불렀을 거야. 근데 실제로 골지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람 이름이 골지야. 골지체. 이름이 참 골 때리죠. Golgi야. 이게 골지야. 그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그래. 그건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나? 네 이름이 쉽냐? 쉽구나. 그래, 엄청 쉽네요.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하죠. 그렇죠. 골지체. 다른 거는 다 소문자로 시작하는데 영어로 보면 얘만 대문자로 시작해요. 골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 이름이 맞습니다. 됐죠? 골지체, 소포체 두 개를 얘기했어요. 두 개가 더 추가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됐지? 자, 요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기능을 알아야 되니까. 핵 속에 있는 어떤 유전 정보가 있을 거야. 당연히 DNA에 있는 유전 정보. 저번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지. 그러면 그 정보에 의해서 RNA가 전사된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 RNA가 핵공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여기에 있는 코돈이라고 기억나나요? 코돈이 그 코돈 정보에 의해 가지고 여기 뭐 달라붙는 하나의 조그만 알갱이가 있대 있지. 그게 뭐였어? 이렇게 생긴 알갱이 기억나나요? 요거? 네. 뭔데? 이름이 뭔데? 까먹었어요. 까먹었냐? 요 알갱이가 라이보솜이야. 여기 봐봐. 요 까만색 알갱이 있지? 얘. 소포체에 붙어있는 까만색 알갱이. 얘가 라이보솜이에요. 얘가 라이보솜. 이 알갱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라이보솜. 그래서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라이보솜을 가리키는 건지 소포체를 가리키는 건지 헷갈려서 틀리는 애들이 많거든.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렇게 구분하면 돼. 소포체는 화살표 한 개야 보통. 라이보솜 화살표 두 개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세요. 시험 문제 얘기했다. 시험 문제 얘기했다. 시험 문제를 내가 얘기했다. 시험 문제. 알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라이보솜이 있는 라이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다시 핵은 여러 가지 유전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됐죠? 오늘 안 적을게. 그 다음에 라이보솜은 단백질 합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있다라고 치자. 내가 보여줄게요.
만들어졌습니다. 단백질 이렇게. 그러면은 요 단백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돼. 요 단백질을 뭐라고 예시를 들까 내가? 뭐라고 예시를 들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백질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봐. 단백질 종류. 좋다. 힌트. 침 속에 뭐가 있어? 아밀레이스 있지. 좋다. 아밀레이스를 치자. 그러면 뭐냐면 DNA 정보에 의해서 라이보솜 때문에 아밀레이스가 만들어진 거야. 됐지? 아밀레이스 만들었으면 아밀레이스 효소잖아. 효소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 단백질이 아니고 전부 다. 됐지? 그다음에 이것이 이 아밀레이스가 어떻게 바깥으로 분비되느냐. 심장 바깥으로 분비돼야 되잖아. 그럴 때 여기 있는 소포체 있지. 소포체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막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아밀레이스가 여기에 살짝 포장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똑 떨어집니다. 아밀레이스는 여기 포장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골지치에 있는 이 막하고 다시 또 합쳐져요. 여기 막하고 뭐 이 막이 이런 식으로. 자, 갑니다. 아밀레이스 이동해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분비될 때 어떻게 나가냐면 여기 있는 골지체에 있는 막이 또다시 떨어져요. 아밀레이스 또 포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막이 다시 합쳐지면서 바깥으로 꼭 나오는 거야. 아밀레이스의 이동 경로야. 이게 바로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내가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핵에 의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누가?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과했지. 그 다음에 골지체로 인해 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갔지. 그렇지? 그러면 골지체의 기능은 뭘까? 이거 안 적을 거야. 이런 거는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는 거야. 됐나? 물질 바깥으로 분비하는, 바깥으로 내보내는 말을 유식한 말로 분비라고 한다. 골지체는 물질을, 단백질을 또는 여러 가지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을 바깥으로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 안 적을 거야 이거. 소포체는 여기에서 보면 핵과 핵에 있는 정보와 골지체 나가기 전까지의 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소포체잖아. 안 그래? 봐봐봐. 순서대로 이렇게 하잖아. 핵, 소, 골 이렇게 물질이 빠져나가지. 핵, 소, 골 순서대로 물질이 빠져. 핵, 소, 골, 핵, 소, 골 외워야 돼요. 핵, 소, 골 이런 방법대로 이런 순서대로 물질이 빠져나가니까 소포체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잖아. 그래서 소포체는 어떤 물질의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동 통로. 됐죠? 책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만 딱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소포체는 물질 이동 통로. 어린이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라고요. 동그라미를. 소포체는 물질 이동 통로. 안 나와 있나? 187페이지 위에 뭐 3번 나와 있잖아. 됐지? 다른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그게 바로 운반 통로, 운반한 통로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됐죠? 그 다음에 골지체는 뭐라고요? 물질 분비라고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다가 골지체네. 다 나와 있지 않니? 네. 소포체 운반 다음에 저장했다 막으로 써서 세포 밖으로 분비.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세포 밖으로 분비. 포인트를 잡으세요. 됐나요? 외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주요 기능이야.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식물 세포만 따로 그릴게. 이제 식물 세포만. 내가 지금 그리는 게 뭐겠냐? 식물 세포에 세포벽이겠지. 당연히 세포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체가 하나가 있어요. 무슨 체? 그걸 알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엽록체. 이거 알잖니. 실제 마이토콘드리아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엽록체는. 실제 크기가 더 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엽록체는. 녹색이 알갱이지. 왜 녹색이 알갱이냐면 얘는 실제 엽록소가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이 알갱이고 그 엽록소가 갈색이면 얘는 갈색이 띄고 있어요. 미역 같은 거, 다시마 같은 거. 갈색을 띄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엽록소가 빨간색이면은 김 같은 거 그런 것들. 근데 일반적으로 엽록소가 녹색이니까 엽록체가 녹색이라 말하지, 그치? 엽록체에서 뭐 합니까? 광합성하지. 안 적을게 이런 거는 엽록체에서 광합성을 한다.
마이토콘드리아 얘기 안 했네. 빼먹었네. 기능 뭐야? 마이토콘드리아 기능. 화학 에너지를 세포호흡 동그라미 치세요. 세포호흡.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 그게 뭐냐면 우리 세포 내로 영양 물질이 공급이 되잖아. 그러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일종의 난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난로처럼 에너지를 내요. 장작을 태우면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우리 영양소를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예요. 세포호흡. 그게 바로 에너지 내는 거야. 자, 좀 이따 자세히 나중에 배울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그러니까 지금 막 굳이 안 외워도 괜찮아요. 나중에 물질 대사할 때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세요. 엽록체는 광합성하는 거 뻔히 너무 아니까 쉽잖아. 그치? 그 다음에 또 식물세포에도 발달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핵 위에 나머지 부분에서 대부분 다 이거밖에 관찰이 안 돼. 실제 너네 다 큰 양파 같은 거 관찰하잖아? 그러면은 양파세포 관찰하면은 그 퍼플 오니언에서 그 왜 적양파 있지, 적양파. 그거를 표피세포를 딱 벗겨내서 관찰하거나 그 내부를 관찰을 하면은 양파세포 이렇게 세포벽이 있으면 내부에 전부 다 이거밖에 관찰 안 됩니다. 불길하다. 떨어졌다. 불길하다. 전부 다 이거밖에 관찰은 다 빨간색 색소로 딱 가득 차 있습니다. 핵 안 보여. 뭘 보여? 안 보여.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액포라는 거예요. 액포. 여기다 가운데 쓸까? 근데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액포 위에다가 이렇게 중심이라고 해놓고 가로 쳐놓으세요. 정확한 명칭은 중심 액포입니다. 그냥 액포라고 하면 안 돼요. 오른쪽 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부분 밑에 보면 있죠. 액포.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물, 영양소, 색소, 노폐물 전부 다 여기다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진 거야. 얘는 적양파야. 또는 적양배추야. 그 세포를 보면 이렇게 액포가 크게 관찰된다고요. 이 속에 색소, 영양소, 노폐물, 물 전부 다 여기다 다 저장하는 게 바로 식물세포입니다.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세포벽. 세포벽을 옆에서 이제 보는 거야. 전자열매로 관찰하잖아.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는 이런 구조물들이 실 같은 구조물들이 막 얽히고 막 설켜 있는 이런 구조로 막 보인단 말이야. 얘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 요 구조물이 뭐냐면 셀룰로스라고. 셀룰로스. 앞에서 물론 배우긴 했어요. 한 번 배워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셀룰로스, 식물세포의 세포벽 성분이라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기억나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냐? 혹시? 셀룰로스를 분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우리는 잘 분해를 못해요. 소나 양 같은 경우는 잘 분해를 하지만 말도 그렇지만 장내에 세균이 있단 말이야.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세균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세균이 많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나무 뿌리 캐먹고 나무도 껍질 벗겨먹고 약간 좀 연한 부분이 있거든. 그거를 가지고 죽을 썰어 먹다 보니까 그 셀룰로스가 몸 안에서 분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빠져나가잖아. 그러니까 딱딱한 게 빠져나가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표현이 있다고요. 그게 셀룰로스야 사실. 이 세포벽의 성분으로서 이 세포벽은 식물들이 길게 잘 자랄 수 있게 만들고. 너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몇 미터 되는지 아나요? 300m. 300m까지 못 간 걸로 기억나. 100m는 넘어 무조건. 150m가 170m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높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세포벽이 단단하게 지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울 때 외우더라도 막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외우라고요. 이해를 하고. 됐죠? 그러니까 식물세포 100 몇 미터? 115m밖에 안 돼? 야, 예전에 120m 넘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일단은 물질이 이동하는 경로를 본다면은 여기 핵부터 핵에서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이 합성된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과. 소포체는 물질 이동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런 이유에 골지체로 이동해서 물질이 밖으로 분비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만의 특징. 엽록체와 세포벽, 엽세 요 두 가지가
식물세포만의 특징입니다. 근데 선생님 F1도 식물세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너네 써놓으라 했지. 중심이란 말을 써놓으면 중심 F4라면 식물세포만의 특징이 맞아요. 근데 왜 그러면 F4라고 써놓으면 F4만 써놓으면 왜 식물세포만의 특징이 아니냐? 얘도 F4라고 볼 수 있거든. 동물세포에. 이름이 뭐냐면 이거야. 소포체에서 떨어진 조그만 주머니라 뜻으로 소포소낭이라고 불러요. 얘도 떨어졌어. 골지체에서 떨어진 주머니에서 골지소낭이라고 불러요. 얘도 F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런데 내가 뭐라 했어? 여러분 학교 교과서 언제 봤나? 중심이요. 교과서 다다음 주 봤나? 딱 받으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공부하고 외우고 시험 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나는 이대로 얘기를 했어. 있는 대로 얘기한 겁니다. 중심 F는 식물세포만의 특징이 맞아요. 근데 그냥 F라고 하면 식물세포만의 특징이 아니라 동물세포의 특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앞에다가 중심이라는 말을 써놓으라 했던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고 그냥 F가 식물세포만의 특징이라는 말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 그대로 외우고 시험 보라고. 아무튼 일단은 엽록체와 세포벽은 뭐라고요? 식물세포만의 특징이 맞으니까 엽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막형 구조를 보면 이 막 구조 중에서 두 개의 막으로 돼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이중막 구조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는 게 세 개가 있어요. 핵 마이토콘드리아 그다음에 엽록체 세 개가 있어요. 다른 거는 세포막은 한 개의 막이야. 요거 보고 오해하면 안 돼. 근데 이거 이중막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단일막, 한 개의 막입니다. 한 개의 막이 이렇게 주름이 같이 겹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한 개의 막이야. 두 개의 막이 아니야. 골지체 한 개의 막. 그 다음에 소포체도 하나의 막이야. 얘만 이중막이라고. 얘만, 세 개만. 다음에 라이보솜 얘는 뭐뭐 솜으로 끝나면은 항상 알갱이라는 뜻이라고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지. 알갱이. 그래. 라이보솜 막형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알갱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는. 이렇게 작은 단위체와 큰 단위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눈사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라이보솜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막형 구조가 아니에요. 막형 구조는 여기는 소포체, 그다음에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액포도 있죠. 액포. 그다음에 세포막, 골지체, 요게 막형 구조인데 그 중에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게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라고요. 이제 나의 고민이 생겼어. 옛날에 이게 미토콘드리아 할 때는 말을 만들었거든. 핵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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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이 미워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되는데 마자로 바뀌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래? 이중막 구조 어떻게 외울래? 핵, 마, 역 어떻게 외울래? 말 만들어 봐봐. 핵마이역. 핵마이역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핵마이역, 핵마이역, 핵마이역. 이거 생각 안 날 것 같지? 나중에 시험 볼 때 생각난다. 봐봐라. 핵마이역, 핵마이역, 핵마이역. 이상한 일 하는데. 아무튼간에 갑시다. 당연히 얘는 세포벽이니까 막형 구조가 아니지. 됐죠? 이렇게 해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부적인 기능들은 천천히 하다 보면 계속 라이보솜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정보 흐름할 때 단백질 합성한다고요. 액포는 어차피 식물들이 똥 싸고 오줌 싸는 식물들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 왜? 노폐물이다 뭐다 다 여기다 저장한다고요. 여기다가 캡사이신을 저장하면은 고추가 되는 거고 여기다 알리신을 저장하면 마늘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야. 원래 고추하고 마늘 같은 경우는 자기를 먹지 말아라라는 뜻으로 그거 다 저장한다고 말이야. 너네 나 먹으면 맵지. 너네 나 먹으니까 알랄하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좋다고 먹죠. 바로 그런 거예요. 골지체 때문에 물질이 밖으로 나간다고요. 골지체는 물질을 분비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차근차근히 다 정리해서 무식하게 외워봤자 오래 못 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꾸 추가를 하는 거야. 소포체를 통과해가지고 결국 물질이 이동하잖아. 소포체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잖아. 소포체는 물질을 이동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는 거야. 그 내용이
187페이지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이제 자세하게 할 거는 여기 있는 세포막을 자세하게 할 겁니다. 세포막 이야기. 세포의 막으로 쌓여있는 이 구조가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 또. 얘의 구성하는 물질의 성분을 봐서 성분 어떻게 생겼냐 보니까 인지질이라는 게 있더래. 인지질. 자,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저번에 하긴 했지만 또 복습. 지질이라고 하는 것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인지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인지질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 스테로이드 같은 스테로이드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가단 말이야. 그 중에 인지질 요거 얘기하는 거야.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다가 다리가 병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요 위쪽에 기름하고 친한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아직 덜 그렸어. 아직 다 그린 거 아니야? 그다음 아래쪽에 다리가 있는데 얘가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너네 오늘 아침에도 경험을 했어. 니네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개기름 끼고 얼굴 번들번들 하잖아. 개기름 끼잖아. 그게 지방산이야. 아, 여학생들은 그런 거 몰라요. 사춘기 남자. 남학생들은 알죠. 여학생은 절대 그런 거 없다. 화장실 가도 얼굴만 보고 나와요. 너네 알고 있냐 남자들? 나와요. 그렇다고요. 절대 그 환상을 깨지 맙시다 우리가. 그래요. 자, 그게 바로 지방산, 개기름 지방산이야. 근데 요 위에 뭐가 있냐면 물하고 친한 물질이 있어요. 요 위에 인산이 있어. 인산. 그래서 인지질이야. 얘가 인산이야. 물하고 친해. 물하고 친해서 파란색이다. 그것 때문에 인지질인데 사실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책에는 없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콜린. 콜린 적어 놓으세요. 책에는 없어요. 보니까 맞지? 그런 얘기 안 나왔죠? 189페이지에 보면 안 나와 있죠? 인산만 가운데 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콜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틀리는 거지 뭐. 안 그래? 또 얘를 간단하게 다시 그림을 그리잖아? 그러면 머리 부분은 전기를 띠고 있고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물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우리가 친수성이라 그래요. 물 자체가 전기를 띠고 이제 얘기했었었죠. 다리 부분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하나만 삐꾸로. 이 부분은 지방산.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야. 물하고 안 친해요. 그래서 기름하고 친하니까 친유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친유성 물질이다. 같은 말로 뭐라 하냐면 물을 싫어한다고요. 소원하다고요. 물과의 관계가 소원하다고요. 그래서 소수성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무튼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더라 세포막이. 그러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과 물 사이층은 구분해야 되거든.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야. 다 물로 채워져 있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과 물 사이를 나눠야 되는 게 세포막이란 말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니 이쪽 머리 쪽은 친수성인데 그러면 친수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다음에 아래쪽에 친유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형태 구조로 되어 있으면 말이 되냐 말이야 이게. 이해를 해요 뭔 얘기인지? 그렇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는 물하고 친한데 기름하고 친한 부분에 같이 어떻게 같이 붙어 있어? 얘는 붙어 있을 수 있지. 얘는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 하지만 이쪽은 안 되잖아. 이상하잖아. 야 이게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인지질을 한 개의 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봐.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기는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물하고 친한 부분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향하고요. 그다음에 기름하고 친한 부분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향하고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그러면 물과 물 사이층은 나눌 수 있는 막이라는 존재를 기능을 갖고 있을 수 있냐 말이야. 불가능하지. 이해돼? 뭔 얘기인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야 인지질이 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 물과 친한 부분, 물과 친한 부분, 물과 친한 부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하고 칠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잖아. 알겠나요? 요거 외우면 안 돼. 이해해야 돼. 외우면 많이 피봅니다. 응용 문제 거의 못 풀어요. 그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잘 풀어야 1등급 나오는 거야. 내용한다고 1등급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야 됐다. 그러면 인지질이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거야? 세포막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지질 이중층이가 됐다. 그 다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세포막에서 물질을 왔다 갔다 교환을 하게 되는데 산소 같은 경우는 산소는 조만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그냥 통과하면 되잖아. 이산화탄소 조금 더 커 요만해요. 그냥 통과하면 되잖아. 왔다 갔다. 맞지? 이 틈을 통과하면 되잖아. 이건 이해가 된단 말이야. 저분자 물질이라 그러죠. 이런 저분자 물질의 기체 같은 경우들은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이 사이를 틈을 삐죽고 그냥 통과를 하면 되는데 얘보다 좀 더 큰 물질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기름하고 친한 물질이 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까? 물하고 친한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할까? 논리적으로. 기름.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땡기려고 하니까 안쪽. 땡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밀어내고 물이 밀어내는 것보다는 기름 때문에 들어가려고 해서 친한. 기름 때문에 들어가려는 것보다도 진짜 작나? 물이.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봐봐.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 이만큼이나 있어. 범위가 맞지? 물하고 친한 부분은 이만큼이나 있어. 이렇게나 있어. 당연히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 더 많잖아. 안 그래? 그럼 당연히 기름에 녹는 물질을 기용성 물질들이 잘 통과하는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고요. 이해됐어요? 그 더 많으니까 이게. 근데 씨발 미치는 거야. 수용성 물질이 잘 통과합니다. 또 통과해요. 야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별도의 어떻게 될까? 그럼 물하고 친한 물질이 여기 뭔가 있다는 얘기인데. 맞지? 그래서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웬걸 이 인지질 이중층 세포막에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있다는 거야. 단백질. 단백질도 내부에 있더래. 왜 단백질이 있으면 물하고 친한 물질이 잘 통과하느냐? 단백질 자체도 물하고 친한 거야. 단백질도 전기 띠고 있잖아. 기억나요? 저번에 했던 거 아미노산 전기 띈 거 얘기한 거 기억나요? 요거 복잡하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미노산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니? 응? 수소. 여기에 NH2 여기 질소가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요. 여기에 산소 붙어 있고 여기 OH 이렇게 있잖아. 산소 수소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라고요. 이거 외워도 괜찮아. 이거는 전기를 띠고 있단 말이야. 아미노산 자체가 요것들의 집합자가 단백질이니까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그러면 물하고 친한 물질들이 잘 왔다 갔다 통과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게. 오케이? 근데 여기는 단백질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당도 있고 다 붙어있죠. 그런 것은 패스하고요. 이렇게 구조를 알아냈는데 이 단백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래. 또 물질이 지용성 물질이 이동하는 곳하고 단백질이 이동하는 이런 물하고 친한 친수성 물질이 이동하는 이런 경로하고 다르더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선택적 투과성. 물질을 선택해서 투과한다고요. 이건 중심인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단백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인지질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출렁출렁 막 움직입니다. 막 이렇게 막 무작위로 움직여요. 온도에 따라서 물론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G세포에다가 여기에 형광물질을 염색을 이렇게 했대.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형광물질 염색이 퍼져서 이렇게 퍼져 있더래. 이런 식으로 퍼지더래. 이걸 보고 세포막이 유동성이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다. 움직인다. 출렁출렁 움직인다. 여기는 단백질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동성이 있습니다. 움직여요. 근데 이런 단백질들이 마치 모자이크 형태로 모자이크처럼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유종무자이크 막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포막이 있더라. 이런 세포막들이 여기 있는 세포막, 여기 있는 세포막이 전부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뭔 얘기인지? 오케이. 책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서 보세요. 189페이지 위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 머리 부분, 친수성, 꼬리 부분, 소수성 나와 있죠. 소수성이 같은 말이 친유성이에요. 단백질 박혀 있는 거 보이죠? 인지질이 2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보이죠? 됐죠? 그래서 물질이 크기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세포막이 물질을 통과하는 게 선택적으로 투과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자세하게 얘기해 줄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참을게요.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하고 조금 브레이크 타임 갖고 설 특집 성탄절 설이죠.